이별이란 때로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조용하고 또 때로는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처럼 똑딱이며 계속 마음속을 울려요. 저는 그런 이별의 조용한 잔향 속에서 한 작가의 말을 문득 떠올리게 됐어요. 한강 작가가 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 사람과 나눈 모든 시간이 새삼스럽게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슬픔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그녀의 마음속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끝이라고 선언된 그 순간 이후 그녀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결코 떨쳐낼 수 없는 그 수많은 생각들 속으로요. 이건 단지 연애의 뒷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언젠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나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의 풍경이에요. 차마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조차 부정하고 싶은 그 감정들의 안개. 저는 그 안개 속을 걸으며 한 가지를 배웠어요. 마음이란 건 꼭 무언가를 해야만 존재를 증명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날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숨은 그렇게 조용히 나를 다시 삶으로 데려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주는 마음의 존재들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듯이요. 그리고 어쩌면 그걸 제일 잘 아는 건 바로 그 침묵을 선택한 당신일지도 몰라요. 일부러 멀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서, 아니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조용히 돌아선 그 뒷모습 속에는 복수도 미련도 없이 단지 자기 자신이라는 하나의 이유만 있었던 거죠. 한강 작가의 문장처럼 그녀는 어쩌면 지금 그 시간들을 다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웃었던 순간, 같이 걷던 밤길, 괜히 다퉜던 사소한 말들까지.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 시간을 기억하되 머무르지는 않아요. 그건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그 회복은 놀랍게도 당신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면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은 아직 더 많아요. 아래 설명란에 있는 팟캐스트 섹션에서 같은 주제로 나눈 더 깊은 이야기들도 들어보시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마음의 조용한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놓치지 않게요. 가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 여자들은 진짜 무슨 생각을 할까? 특히 내가 먼저 이별을 고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차였을 때 말이에요. 다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는 친구들이랑 신나게 노는 사진 올리고 난 너 없이도 잘 살아 외치는 것 같지만 사실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거든요. 다들 애써 강한 척하거나 다른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하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분명히 잠깐의 정적이 있어요.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진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아마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별 후 그녀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녀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떨쳐낼 수 없는 생각들. 그녀가 관계를 끝냈든 당신이 끝냈든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당신이 혼란이 아닌 명확함을 가지고 돌아섰을 때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마 이거일 거예요. 아직 나 기다리고 있겠지. 이별 직후에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얽매여 있다고 가정해요. 당신이 계속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마지막 접속 시간을 확인하고 어쩌면 보낼까 말까 망설이며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반복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그 감정의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여자들은 남자가 기다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어둠 속에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촛불 하나를 켜놓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경우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많은 남자들이 감정적으로 탓을 내린 채
모든 순간을 되새기고 그녀가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에 기반을 둔 남자는 다른 길을 걸어요. 그는 불확실성에 묶인 욕망이 족쇄라는 것을 이해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얽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평화가 자기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기다리는 대신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신경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조용한 저녁, 그녀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익숙한 존재, 좋아요 목록에 있는 당신의 이름, 어딘가 모르게 자기를 향한 것 같은 당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반쯤 기대하면서 말이죠. 당신이 늘 보여주던 집착의 신호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요란하지 않아요. 아주 단단하죠.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확고한 끝맺음이에요. 바로 그때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그런 종류의 의심이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을 뒤흔드는 종류의 의심이죠. 진짜 끝난 건가? 정말 그렇게 쉽게 나를 놓아버렸다고? 아이러니한 건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지금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토아적인 방식입니다.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당신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녀를 조종하기 위해 거리를 둔 것도 아니죠.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인생이 정지 버튼을 누른 누군가를 위해 일시정지 상태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즉 붙잡는 것에서 놓아주는 것으로의 조용한 내적 변화가 바로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지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재건하고 있죠. 더 이상 떠나간 것에 매달리지 않고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과 어울리는 것을 향해 차분한 존엄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놀라게 하는 부분이에요. 당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도 아니고 그녀를 되찾으려 애쓴다는 사실도 아니라 그녀의 인정을 받지 않고도 당신이 진정으로 괜찮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에요. 명확함이죠. 복수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보낼 수 있었던 어떤 메시지도 없어도 더 큰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민준이, 날 사랑하긴 했을까? 당신의 평온함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녀는 당신이 눈에 띄게 고통스러워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제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신경 쓰이긴 했어?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공개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깊이 느끼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내면으로 감정을 돌리라고 가르치죠. 스토아적인 남자는 자신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비통함을 떠벌릴 필요가 없어요. 그는 단지 그 비통함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별 후 그녀는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되감기 시작해요. 그녀는 당신이 엄청나게 상심하고 어쩌면 자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이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의미심장한 인용구를 포스팅하지도 않고 쫓아다니거나 서성이지도 않을 때 그녀의 마음은 침묵을 질문들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계는 진짜이긴 했을까? 그 질문은 평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녀 자신의 불안함에서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남자가 드라마 대신 존엄성을 가지고 떠나갈 때 그것은 그녀가 사랑과 상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마 사진첩을 뒤적이며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볼 거예요. 함께 웃고 자신을 안아주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양자신의 하루 일과를 들어주던 당신의 모습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녀가 당연히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던 상처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것이 어떤 논쟁보다도 그녀를 더 세게 흔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세계에서 감정은 시끄러운 것이었지만 스토아적 훈련으로 인도되는 당신의 세계에서 감정은 내면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되거나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정제되는 것이죠. 당신은 무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힘이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신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없이 놓아주기를 선택하는 데서 온다는 것. 그런 종류의 힘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지 않아요. 복수를 꿈꾸지도 않죠. 그저 평화롭게 관계를 끊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침묵 속에서 앉아 그는 과연 나를 신경 쓰기나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녀가 진짜로 씨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선택한 한 남자의 무게감일 것입니다. 결국 반응 대신 자기 존중을 선택하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의심, 후회, 그리고 성찰. 혹시 당신의 평화로움이 무관심으로 오해받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세요. 스토아의 길은 차갑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혼란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통해 증명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은 그 침묵 뒤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혹은 간단하게 진정한 힘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적어주세요. 한 남자가 보여주기식 행동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힘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니까요. 이제 계속 나아가 보죠. 그녀가 다음에 느끼기 시작하는 감정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니까요. 세 번째, 왜 걔는 날 잡지 않는 거지? 이 질문은 그녀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끔하게 아플 거예요. 그녀는 이별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싸우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한 발짝 물러서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촉발될 거라고, 어떤 반응이나 감정적인 고백, 어쩌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그녀의 마음속 시나리오에 당신의 침묵은 없었어요. 그녀는 후회가 담긴 문자 메시지, 드라마틱한 재회, 그런 것들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쫓아오지 않았을 때 한때 그녀가 자신의 통제력에 대해 위안으로 삼았던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한 여자가 당신이 쫓아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녀가 여전히 당신에 대해 어느 정도 감정적인 힘을 쥐고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없어도 당신의 세상은 여전히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요. 당신이 그저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그녀가 상상했던 방식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혼란이 아닌 평온함을 가지고 한 걸음 물러섰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주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해요.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다른 사람이라도 생겼나? 난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을 멈춘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을 아는 남자는 상실 이후에 자신의 반응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정의한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전투가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미 떠나간 사람을 되찾으려는 종류의 전투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성찰했습니다. 그녀를 뒤쫓아 달려가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자기 통제와 내면의 명확함이라는 공간에서 당신은 추격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의 승인에 외주 주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밤늦게 당신과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며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지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을까 싶어 온라인에 모호한 글을 올릴 수도 있죠.
혹은 그 감정적인 끈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연락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진정으로 놓아줄 때 그것이 원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될 때 그 부재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요란하지 않아요. 드라마틱하지도 않죠. 그저 진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녀는 이별이 자신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얼마나 많은 당신의 힘을 그녀에게 내어주고 있었는지만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대가로 치러야 하는 무언가를 쫓지 않아요.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던 모든 순간에도 주지 않았던 누군가에게서 더 이상 끝맺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조용한 힘 속에서 스토아적으로 현실의 발을 딛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녀는 온라인에서 어쩌면 실제로 당신을 마주치고는 당신에게서 무언가 새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더 차분하고 더 날카롭고 더 집중되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남자가 불확실성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빛은 쓴맛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화로움에서 나오는 거죠. 당신은 더 비통해진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녀는 당신이 무너질 거라고, 이별이 당신을 혼란에 빠뜨릴 거라고, 어쩌면 당신이 절망에 빠져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인정을 갈구할 거라고 가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보는 당신의 모습은 그 버전의 당신은 끝맺음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마치 스스로 그것을 찾아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의 인식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떠나는 것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진화는 그 대본 전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단지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빛을 발하고 있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자세는 더 당당해졌으며 당신의 존재감은 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이상 답 없는 질문이나 감정의 굴레에 짓눌려 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품위 있는 감정적 분리는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상황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도록 허락한 거죠. 그것은 사소한 것들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은 관심을 끌기 위해 포스팅하지 않지만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띄려고 애쓰지 않는데도 어쩐지 그 어느 때보다 더 돋보입니다. 이별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당신이 처신하는 방식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정수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준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경우 최고의 반응은 복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품위 있는 성장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때 당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당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때 자신에게 온 마음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심이 잘 잡힌 사람처럼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건 그녀의 마음에 여러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내가 민준이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걸까? 내가 그의 가치를 미처 몰라봤던 건가? 왜 내가 그를 놓아준 후에야 그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까? 이것이 바로 혼란 대신 변화를 선택한 남자가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부서진 것을 고치기 위해 밖으로 손을 뻗는 대신 당신은 안으로 파고들어 가장 중요한 것, 즉 당신의 자아감을 재건했습니다. 당신은 떠나간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항상 알고 있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한 버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버전의 당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녀가 당신을 볼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 없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그녀 곁에 머물게 됩니다. 당신의 성장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한 인상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5번째, 어쩌면 문제가 나였을지도 몰라. 당신이 품이 있고 아무런 드라마 없이 떠나갔을 때 그녀는 자신의 패턴과 홀로 남겨집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의 부재는 성찰을 위한 공간을 남기죠. 그리고 비난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거울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자기 인식이 스며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후회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녀는 더 자주 외출하고 더 크게 웃고 너 없이도 잘 지내 라고 말하는 듯한 스토리를 올립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소음 아래에서 폭풍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상했던 이야기, 즉 당신이 반응하고 당신이 쫓아오고 당신이 그녀를 잃은 무게에 무너질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신은 차분해졌습니다. 당신은 흔들림이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고 이해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엄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와 마주 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난 없는 당신의 부재, 원망 없는 당신의 거리감.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갈등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좌절, 당신의 분노, 당신의 혼란을 원해요. 그것이 그들이 감정적인 서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그중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당신이 떠나는 순간까지 현실에 발을 딛고 존중하며 조용함을 유지했을 때, 그것은 권력의 환상을 앗아갑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어떻게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 비난하지 않았는지, 심지어 그녀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 때조차 어떻게 그녀를 위한 공간을 지켜주었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노력을 묵살했던 순간들, 당신의 차분함을 분리감이라고 여기며 트집 잡았던 시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것은 훈련이었는데도 말이죠. 진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드라마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행동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을 때 드러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조용히 빛을 발합니다. 당신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그녀 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떠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혼자서는 관계를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스토아적인 남자는 떠나는 것이 무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잠시 멈춰서서 어쩌면 내가 문제였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그 깨달음을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함이 숨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소음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성찰, 그것이 바로 그녀를 위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을 위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6번째, 그 사람 원래 저렇게 강했었나?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맺는 동안 그녀는 당신이 긴장되는 상황에서 너무 초연하고 너무 차분하고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별 후 그 서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갈등을 다루었던 방식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인 폭풍을 일으키는 대신 자제와 통제로 다루었던 방식을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그 힘은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단지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 그녀는 당신의 최근 사진을 스크롤하다가 공통의 친구들에게서 당신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혹은 그냥 자신의 공간의 고요함 속에서 성찰합니다. 당신에 대한 무언가가 다르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깊이 익숙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야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더 이상 그녀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림보 상태에서 서성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 조용하고 침착하고 꾸준한 그 존재감은 이제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사진을 다시 보다가 그곳에 항상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단지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그녀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좋은 사람인 척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냥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당신은 의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녀가 감정적인 체스를 두었을 때 당신은 그냥 그 게임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먼지가 가라앉은 후 그 차이는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가 도발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녀의 기분에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조용한 깨달음, 그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당신의 힘이 이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수면 아래에 차분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당신이 더 이상 구부러지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굳건히 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달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단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것을 봅니다. 어쩌면 너무 늦게, 어쩌면 무언가를 배우기에 딱 맞는 시간에 말이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생각은 그녀의 마음속을 맴돕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강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저 충분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걸까? 7번째,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라. 그녀는 이전에도 다른 남자친구들을 사귀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일부는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고 쫓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 당신의 그 꾸준함은 점점 더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통제력은 희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자제력은 어떤 말보다도 더 오래 그녀의 마음속에 머뭅니다. 처음에는 그녀차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들 하는 것처럼 그냥 쿨한 척하는 거겠지. 다시 돌아올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거야.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여전히 아무 일도 없습니다. 보고 싶다는 문자도, 긴 감정적인 장문의 글도, 안부를 묻는 불시의 전화도 없습니다. 그녀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당신의 침묵이 전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의 반영이었습니다. 당신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원칙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감정이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쫓아가고 애원하고 자신들이 했던 모든 것,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녀에게 상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그 힘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수용, 그 조용한 내면의 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이 세상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부서지지 않고 모든 것을 놓아주는 방식에는 스토아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지 않는 철학이며 당신이 누군가의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상실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에게 보여준 것은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 만약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누군가의 인생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초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우유부단함이 당신의 기반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조용한 힘이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들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씁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녀를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분노로 폭발하지 않았던 방식, 그녀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았던 방식, 되돌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이별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방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그 예상치 못한 성숙함 속에서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더 시끄럽지도, 더 화려하지도 않은 그저 흔들림 없는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누구에게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그는 나머지 사람들과는 달라.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당신과 같은 남자들이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시간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나아갔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평화 때문에 떠나갈 때 그의 부재는 돌아오려는 어떤 시도보다도 더 의미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별 후 그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이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을요. 8번째, 그는 무언가를 느끼기는 했을까? 이것은 그녀가 품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전형적인 신호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게시물도, 길고 드라마틱한 문자도, 공통의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일부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건 진짜이긴 했을까? 어쩌면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끝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떠났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질문은 명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별을 다루는 방식이 그녀가 익숙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애원하고 화를 내고 무너지는 남자들을 봐왔습니다. 당신은 그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은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규율, 즉 내적 단련의 존재입니다. 동정심을 얻기 위해 소리치거나 의미심장한 인용구를 올리거나 슬픔을 연기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감정적 자기 통달. 그것이 바로 스토아적인 차이점입니다. 당신은 차가웠던 게 아니라 침착했습니다. 당신은 그 따끔함, 그 상실감, 그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당신을 소유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당신은 성찰을 선택했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당신은 자신을 재조정했습니다. 당신이 고통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다루어진 고통은 자기 파괴가 아닌 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에게 공간을 주었지만 통제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무관심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보고 공허함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스토아적인 남자는 압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힘겹게 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당신의 비통함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재건하고 재정비하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 존중입니다. 진화. 이제 그는 무언가를 느끼긴 했을까? 라는 자신의 질문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답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말해주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부재가 갖는 무게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무너지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곁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남자와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감정의 폭발보다도 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당신 자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감정적인 고요함을 약함으로 착각해왔나요? 아니면 당신의 세상이 균형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중심을 지키는 데 필요한 힘을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간단하게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른다 라고 적어주세요. 때로는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결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메시지이니까요. 계속 나아가 봅시다. 9번째, 나는 왜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지?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적어도 그러려고 노력했죠. 그녀는 이별 후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허함을 가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 당신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드라마틱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끝맺음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답을 쫓아다니지도 않았으며 쓰라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난 지금 그녀는 여전히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관계의 끝을 다루었던 방식이 끝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조용한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혼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온함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혼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명한 대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녀가 원망을 예상했을 때 당신은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당신은 규율로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한 남자는 외부의 사건이 자신의 평화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놓아줍니다. 그녀는 이제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새로 만난 누군가와의 대화가 깊이가 부족하다거나 그들의 관심이 진정한 존재감이라기보다는 연기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그녀는 입 밖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조용한 힘,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희귀한 종류의 단단함,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보았기에 더 이상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별 후 그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나를 떠난 게 아니야. 그는 흔적을 남겼어. 다른 사람들이 소음처럼 그녀의 삶을 스쳐 지나갔다면 당신은 고요한 물처럼 꾸준하고 흔들림 없이 진짜로 그녀의 삶을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남는 것은 그것입니다. 당신이 했던 말들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남자, 떠나간 것을 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선택한 남자, 반응하지 않고 성찰했던 남자, 기억되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의 뿌리를 둠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된 남자. 그녀는 옛 관계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에게 주었던 안정감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새로운 관계는 조금 덜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남자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잠재력을 엿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여전히 당신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의 삶을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기준을 높여버렸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나는 그가 나를 느끼게 해주던 그 방식이 그리워. 결국 그녀는 깨닫습니다. 그녀가 그리워하는 것이 단지 당신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당신이 보낸 메시지나 당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그녀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안전하다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에게 준 것은
피상적인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귀한 종류의 감정적 안식처였고,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처신하는지,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녀의 감정이 과하지 않다고, 그녀의 존재가 부담이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가 차분하고 한결같으면 사람들은 그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그 꾸준함이 선택이었다는 것을, 당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스스로를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단단한 에너지가 사라졌을 때 그 부재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게 배어옵니다. 세상은 관심을 원하는 남자들로 가득하지만 평화를 주는 남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로맨틱한 순간에만 그녀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날에도 그녀가 그녀 자신으로 있는 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남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향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의 삶에 가져다준 감정적 안정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느껴지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계속 추측하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명확했고 존재했고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길러내지 못한 종류의 감정적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은 덧붙이자면 지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에서, 자제에서, 진정한 힘은 여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통제할 필요성을 결코 느끼지 않도록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남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스토아적인 방식입니다. 가치에 닷을 내린 남자는 힘을 얻기 위해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을 줍니다. 그는 박수갈채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은 결코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더 이상 그 평온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새로운 대화, 더 많은 관심, 바쁜 일정으로 스스로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리워하는 것은 소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던 방식, 당신이 그녀의 말뿐만 아니라 그녀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였던 방식, 당신이 그녀가 사랑받기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해주었던 방식, 그것은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기억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존재는 시간이 쉽게 지우지 못하는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한 순간에 그녀가 비교하고 성찰하고 가면이 벗겨질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그가 나를 느끼게 해주던 그 방식이 그리워. 11번째, 그는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이 아프다. 가장 힘든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당신의 에너지를 주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녀 없이 살아갑니다. 쓰라림 속에서가 아니라 균형 속에서요. 그것이 그녀를 잠시 멈칫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당신을 기다렸던 그 버전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남자가 아니라 진화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그녀 안에 무언가를 뒤흔듭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을 위해 나타나 주었던 남자, 그녀가 그를 위해 똑같이 해주지 못했던 날에도 그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던 남자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 에너지가 결코 바닥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토록 많이 신경 써주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앙심을 품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보세요. 그녀를 정말로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신이 떠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스토아적인 남자는 자신의 평화를 정의하기 위해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호 호혜가 없는 애착은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이 아닌 지혜로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것도 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은 쉽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제공했던 그런 종류의 존재감, 즉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리고 단단하며 감정적으로 너그러웠던 그 존재감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아무리 피상적인 인정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당신이 연락하지 않는지, 왜 이전보다 훨씬 더 침착해 보이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함부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패턴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선택 속에서 당신은 그녀가 더 이상 완전히 접근할 수 없는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아니라 그녀의 인정을 다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무관심. 그리고 일단 한 남자가 그 수준의 성장에 도달하면 그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가 누가 곁에 머무는지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누가 자신을 흔들 힘을 갖지 못하는지에 의해 증명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곳에 도달했다면 그곳에 머무르세요. 평온함을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별 후 그녀는 혼돈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신 목격한 것은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고요함, 그리고 무너지거나 애원하거나 쫓아가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 그 희귀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감이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관계에서 걸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 더 깊은 버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규율과 성찰과 평화의 뿌리를 둔 버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버전의 당신, 아무런 설명 없이 조용히 성장한 그 남자가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별 후 그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떠났어가 아니라 그는 변했어. 단지 그가 놓아줬어가 아니라 그는 나를 뛰어넘어 성장했어.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응적이지 않았고 스토아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공유해 주세요. 혹은 간단하게 성장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직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눌러주세요. 당신처럼 조용한 진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더 많은 남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이 사고방식 속으로 당신을 더욱 깊이 이끌어 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치유가 반드시 소란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온함을 유지하세요.